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만다 미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정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를 항상 주장하는 시사급 발진 김정은입니다. 너무 피곤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요? 9시에 오늘 또 뭐 했어요? 그 뭐 전화 오고 뭐 네. 저기 뭐 이메일 오고 이런 것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예. 나는 오늘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난 9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조금 늦게까지 자려고 그랬는데 네. 그 저기 인천일보 사장님이 아침 정확하게 9시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9시 전화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스카우트 제이 온 거야? 아니 그분이 이제 그 제보자 X님 네. 하고 좀 친한 분이시라 그거 관련해서 이준수 관련해서 혹시? 아니야. 딴 거? 9시에 정확하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홀딱 깨는 바람에 와, 나 어제 4시 반에 잤어요. 저도 뭐 한 4시 정도 이렇게 자니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이 감기 걸리고 그다음에 몸 상태가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을 죽지 것 같아. 말고 뿌리세요. 죽지 말고. 뿌리세요. 나 어저께 방송 중에 갑자기 이명 오고 막 그다음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근데 살은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쪄요? 저는 살을 쪄본 적도 없고 빠져본 적도 없어서 별로. 진짜 이러다 피똥 싸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토요일 아니구나. 내일 자꾸 내일이 토요일인 줄 알고 저기 진짜. 하는데 아니 그리고 희한한 게 네. 세로 방송은 네. 일찍들 좀 오고 댓글도 많이 안 달리는데 네.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올리잖아요. 어떻게? 세로 방송 보면은 세로 방송 라이브 보면은 막 이렇게 올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조회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로 방송이 활성화되는 데는 뭐 50만, 100만, 막 200만 그렇게 그래요? 네, 그렇게 와야 돼요. 저는 몰랐지. 5만 갔다가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세로 방송은 항상 10배수 봐야 돼요. 기존 가로 방송에 비해서. 근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봐요. 구독자가 30명이 모자라가지고 3만 8천 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얘기해서 네. 3만 8천 명 한번 채워봅시다 했는데 아직도 3만 1,900명대. 그러면 어저께 그 영상 보다가 우리가 3만 8천 대까지 그만둔다고 해서 오늘까지 방송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네. 야, 이게 30명이 지금 안 채워져가지고 그 7자가 8자로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구독자가 늘고는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줄고 있었는데 아만다는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12월까지는 우리 버티면 됩니다. 무조건 12월 달까지만 버티면. 저도 잘 돼요. 지금 그 털레반 애들이 네. 저기 구독 취소하기 운동 벌여서 그 명단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들어가 있지. 구독자가 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기류가 있다 그랬잖아. 구독자가 늘고 있어. 오히려. 는다니까. 왜냐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아무리 걔네들이 뭔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몇몇 바보들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사실 급발진님이나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맞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재명 정부에는 결코 좋은 일들이 아닌데 다행히 우리가 그런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항상 근데 저는 예견하는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제가 진짜 그 성렬이 딱 당선됐을 때부터 네. 저 새끼 개엄할 놈이다. 전쟁 안 일으키면 다행이다. 진짜 개엄할 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짜 개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년 반 만에 거의 예상한 것들이 거의 그대로 현실이 돼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제 스스로 좀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무서워. 근데 요새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관점이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재판 혹시 여러분들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법사위 말고 다른 데에 있는 국감 같은 거 보면 완전 개판이에요. 법사위 이런 거 재미없어 이제. 싸움까지 육탄전까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 때랑 윤석열 체포작전 때 방해했던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어차피 거죠. 국가에서 사과하면 그 국가가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사과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호처에서 사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경호하셨던 분들이 경호처 쪽이거든요. 네. 착한 경찰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윤석열이 나갔을 때 마지막에 내가 간적 갔거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웃으면서 잘해주더라고. 저는 그 용산경찰서 정보관 형사가 저는 진짜 대표님이 그때 네. 분명 계엄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네. 거에 대해서 진짜 사과한다고.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자기도 경찰 생활 이렇게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때 나보고 대표님이 얘기할 때는 그게 말이 되냐, 무슨 계엄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계엄을 일으킨 걸 보고, 와, 진짜 그 대표님 말씀이 맞았다. 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정도까지 쓰레기인지는 몰랐다라고. 아, 얘는 그 정보관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쓰레기긴 해도 저기 그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몰랐다라고. 그 모르면 바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당시 그 둘이 친했잖아. 이게 원래 그 집회하면은 서로 이렇게 친분이 있어져요. 그게 뭐 친한 친구처럼 지낸다는 게 아니라 정보과에서는 서로 정보도 주고 그래요. 난 그분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그 근처도 못 가게 막 2시간 동안 50명 주변에 둘러싸고, 그리고 내가 그때 출퇴근할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처만 가면 경호부대부터 난리가 나. 경찰 그 용산경찰 서장까지 왔었다니까.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원래 방송에서 막 욕하고 막 시끄럽게 안 하잖아요. 내 방송에서는 다들 미친 개가 돼. 경찰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끄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승진한다. 나 정말 일부러 보여주기 승진해. 시. 나 이만큼 잘했다. 그럼 우리 저기 그 다음에 불러서 소주 한 잔. 그 키 작은 사람 곱슬머리예요? 말고. 그분 말고? 말고. 야, 그 술 한잔 하면 내가 때릴 수도 있는데. 아이. 그러진 않겠죠. 물론 그분도 그 당시 어쩔 수 없는데, 나는 그 교통경찰은 아직도 그분이야. 나도 미친 그거를 놈들 많아. 라이브로 봤는데 이거 미친놈이지. 미친놈들 많아. 그건 미친놈이지 진짜. 야, 근데 어쨌든 우리 시사급발진님이 그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자고 주장해가지고, 물론 그때 방해를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코앞이야. 사실 그 100m 지점은 그 육교가 바로 100m 지점인데, 그렇죠. 네. 그 뒤로 못하게 막고 해가지고 밀려나가지고 나인원 한남인가요? 거기서 나인원 했었던- 한남 앞에서 예. 했었지.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더 일찍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더 빨리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뭐하러 시청에서 자꾸 하냐고. 거기서 하자고 하니까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한남대첩 그 어제 민노총이었나요? 네네. 한국노총이었나요? 민노총. 거기랑 같이 쳐들어가지고 16차선을 막고서 거기서 키세스 부대. 그것도 제가 거기에서 항상 그 용산대첩 그 관저 앞에서 집회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 차선을 꽉 다 막아야 우리가 된다. 채우면 무조건 이긴다. 그때 진짜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 그러면 그 앞을 키세스 군단이 쫙 둘러싸고 진짜로 윤석열 체포 그날 체포된 날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와 진짜 야. 제발 오늘은 제발 체포되라. 그래. 제발 좀 체포해라. 왜? 맞아. 너무 추운 거야. 맞아. 하루도 더 못 견디겠는 거야. 근데 아니라달까 그날 딱 느낌이 또 제가 또 소스를 또 받은 게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정보관한테 그래서 체포된다 이야기했는데 그날도 체포가 여전히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남태령 때도 그렇고, 남태령 때도 그때 저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네.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네. 빨리 오셨는데, 어쨌든 남태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태령의 기적은 내가 만든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남동의 기적은 우리 시사급발진이 만든 걸로 그렇게 합의 봅시다. 자, 어쨌든 촛불 행동 다 해줄 테니까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좀 와라. 안 제발 와. 와달라 그래도 올 듯 말 듯 한번 왔었어. 하더니 안 오더라고. 예. 한 번 왔었어. 그 당시에 어쨌든 걔네들이 끝내 타협한 게 그 고가 밑이었잖아. 네. 고가 밑에 서울의 소리랑 같이 그 밑에 집어 쳐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막고 미친놈들이야 진짜 생각해 아니 보면. 그래도 나중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와주서 네. 초심님 와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는 또 저기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초심님과 저런 정치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이명수 왔었나?
이명선 안 왔어요. 예, 이명선 한 번도 안 왔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예. 우리- 이명수는 왜 안 왔지? 몰라 우리 저기 이 부장님은 바쁘신가 보지. 항상 다른 데가 있던데. 바쁘셨나 보지. 예, 뭐.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윤석열 지금 재판 같은 거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와, 저런 미친놈을 대통령으로 섬기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저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난 아직까지 믿겨지지도 않고 얘가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진짜 생각만 해도 지금 와. 그러니까 그런 놈한테 우리가 생명을 잃고 진짜 나라를 뺏길 뻔했다라는 게 그런 네. 등신 진짜 그 개등신 아닙니까? 맞아요. 솔직히 지금 하는 거 봐. 그냥 뭐 저기 재판 받으면서 지가 무슨 검사인 줄 알고 그리고 야 음식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그때 야 김치 그 김치 맛있잖아. 많이. 아직도 김치에다 소주 한잔 할 생각. 아 그런 놈을 진짜 너무 창피해. 그러네. 그런 놈을 하나를 어떻게 못 해가지고 맞아요. 그 2년 반 동안 국가가 작살났다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우리 예. 진짜 한 게 많아. 난방차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보급품 그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키세스 그 사진도 사실 우리 구독자가 그 은박지를 제일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역사적인 중심에 사실 우리 제이컴퍼니와 시사급발진님 우리 구독자분들이 함께 했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어. 이제 꽃게밥 됐어. 오리온 꽃게밥. 이거 됐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짜고 방탄법안을 상정했다. 이 개소리에 대한 논란과 두 번째 이준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준수 파일을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철 후보랑 전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아만다는 무조건 다 해. 그다음에 뒤에 잠깐만요. 뒤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거와 그다음에 정청래 민낯 밝혀졌다. 그리고 조국 비대위 사태. 그다음에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 이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짜고 이 방탄법 상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민주당이 방탄법을 상정을 갑자기 이게 얘기를 꺼내고 재발방지법. 재발방지법.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해. 이거 짜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드디어 유튜버들이 생겼어요. 채널들이 있죠. 네. 네. 그중에 새날 푸나. 야, 나는 이거 영상 보고 근데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분명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고 얘네들이 정청래 실드를 치다 그렇게 할 거라고. 자, 그거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이거 저는 딱 듣자마자 와, 이 새날 얘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 개무시한다. 그냥 야합이나 하는 저기 얄팍한 수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날은 어떻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여지껏 사시면서 그런 분이셨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직진으로 돌파하시는 분인데 마치 뒤에서 무슨 모종의 정청래하고 꾸며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이쪽 진보 진영의 유튜브입니까? 이건 김어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극우 유튜버나 조중동이 이러면 저 새끼들 또 소설 쓰는구나. 뭐 늘상 그런. 와, 근데 한쪽에선 이재명 하면서 그걸로 돈 벌어 처먹으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지금 비하한 거예요. 비하. 아시겠어요? 이건 비하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신 적도 없고요. 그렇게 정치해 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진짜 보수, 그 예전에 박근혜 때 보수들이 이재명 대통령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화내셨잖아요.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경고를 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도들이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민주당과 짜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게다가 사실 지금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 밀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법안 상정하고 땅땅땅 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청래가 짜고 했다? 이거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직들이 오늘 안 왔네. 저기 힐링 스팟 니네는 밀정 같다. 이 털레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야 털레반들 이런 이야기를 새날에서 대통령 비하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잘했다라는 얘기야? 누가 갈라치기냐? 예. 쟤네는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갈라치기야? 새날이 갈라치기 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갈라치기 한 거냐? 뭐 그거를 까야지 왜 민주정을 까냐? 그러니까 야 그거를 까야지 왜 대통령을 까냐고. 새날 같은 쓰레기 같은 채널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털레반들 못 알아듣지 니네. 아니 이거를 대통령실과 소통을 해서 이거를 짜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하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민주당과 그런 게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었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지원해 소설을 쓰고 있다니까. 근데 그 소설 쓰는데 그 옆에 패널이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야? 그 원래 그 이상한 여자 나오고 한 명은 그 안진구 소장이랑 같이 나오는 그 여자분 있잖아.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준비됐나요? 야, 한 번 김어준은 한 번도 다른 유튜브 깐 적이 없다? 야, 우리 보고 돈 받고 저기 박찬대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깐 거냐? 자, 저기 보시면 잠깐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대통령실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아, 56분. 56분. 네. 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누구를 공격해요? 대통령 공격하잖아요. 공격하죠. 네. 대통령실에서 야, 나 필요 없어. 원래 중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게 되면 내가 만들었던 타겟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거야. 그러니까 비판 타겟이 사라지고 나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못 믿겠다. 임기 내에 이 법을 추진하는 것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당연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 84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시작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이 헌법이 왜 있는 겁니까? 내란과 외환 말고는 그 저질렀던 그 윤석열 같은 그런 짓거리만 안 하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자유로워지면 대통령 뭐를 끌어내고 싶으면 갑자기 재판 막 걸어버린 다음에 사법부에서 막 재판해버리면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 취지로 이 헌법을 만든 건데 여기서 괜한 트집 잡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야 그럼 이거 니네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하는 똑같은 일을 굳이 내가 법까지 만들어야 되냐 너네한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여당이 있어. 대통령은 항상 원팀을 강조해. 그런데 윤석열 때는 가능할 수 있겠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 여당을 까는 거. 그렇지 했죠. 이거는 뭐냐면 일제히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애들이 지금 관역을 맞추고 있는데 나 필요 없어. 민주당 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거는 정치 고관여층이 보면 무조건 약속들이 난 거예요. 아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자, 약속 대련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푸나가 정확하게 지 뇌피셜로 야, 이거는 약속 대련한 거야. 예? 약속 대련 이거를요. 6월 달에도 5월 달에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약속 대련을 합니까? 약속 대련에서 대통령이 얻어지는 게 뭔데? 예? 아니 푸나 말대로라면 약속 대련에서 대통령이 얻어지는 게 뭐냐고. 이거를 지금 실드라고 치고 있냐고.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실드를 어떻게 쳤냐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약속 대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그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잖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민주당에서 지랄해서 국민의힘당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 내란당 애들이 뭐 아주 그냥 막 물어뜯기 시작한 건데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있어. 약속 대련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정청래가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해라라고 얘기해서 이번에 시정연설 때 그 여파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덜 괴롭혔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임세은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대요 그게. 약속 대련이래. 세로 방송에서 그 안 들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해요. 별빛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할게요. 이게 약속 대련했다. 네.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 약속 대련한 거라. 근데 그 뒤에 써져 있는 거 보여요? 그 장면 하나 보세요.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걸 위해서 새날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있었던 거 한번 PD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장면 말고 그 임세은이 얘기할 때, 거기서 잠깐만요. 네. 새날 구독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 동지가 돼주세요. 와, 난 진짜 이제 새날이 저러니까 동접자 수가 1,000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이재명을 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애들이 그렇게 정봉주를 최고위원 만들려고 하고 정청래를 최고위원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아니 근데 나는 저렇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라 그러면 이번 정청래가 무리하게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정청래가 다 패싱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게. 자, 새날 말대로 본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면은 자, 간단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소리 뭐 서로 야합하고 서로 짜고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됩니까? 바보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좋은 얘기예요? 좋은 거야? 예? 아무리 지가 정청래를 빨려고 뭐 실드 치려고 하더라도 아니 모든 건 간단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 저런 애들 막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한 정성호 장관부터 뭐 봉욱 민정수석부터 강훈신 비서실장까지 다 막 비판하지.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다 물어뜯으면 내가 임명한 사람들 다 물어뜯으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좋습니까? 모든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바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쟤네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다 기분 나쁜 짓거리만 하면서 위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 등을 공격하는 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예?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이 문제점의 가장 큰 거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 대련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 빼고는 절대 실드를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게 최악의 수거든요. 그 새날 저 푸나라는 사람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거 또 족바야, 문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아니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지들이 조국을 위해서 뭐 김어준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할 거 하라 이거야. 니들 신념대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걸지는 말라는 얘기야. 근데 저 걸었잖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좋은 짓거리들만 하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위한다고 하면서 김어준을 위하고 문재인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고 정청래를 위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야 그게? 문재인 입장에서 좋은 일을 시키면서 이재명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야 나는 이재명 사실 안 좋아하고 솔직해지라고. 이재명 안 좋아하고 이재명 성공 바라지도 않아. 나는 다시 문재인 사람이 다시 정권 뺏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든가. 그러고 그 짓거리를 하면 뭐라고 안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애들 뭐라고 안 하잖아. 지들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데 하든가 말든가. 이미 망하면 좀. 근데 앞에서는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지랄 하면서 하는 짓은 이재명 성공에 반하는 짓거리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훈식이 화가 나서 브리핑했다라는 것도 가짜래요. 아이씨 저것들. 네. 이게 그러니까 다 가짜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이 뜻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못을 받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짜로 간 거야? 뭐 장난치냐? 뭐 여기가 윤석열 정부인 줄 알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자꾸 전 그 윤석열 정부 때 생각, 문재인 정부 때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는 이재명 정부야, 이재명 정부. 그런 짓거리 안 해. 거짓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과연 쟤네들이 정치를 아는지 모르겠어. 이게 맨날 자기네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 정치 고관여층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대. 마치 지네가 되게 똑똑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야 정치 몰라도 돼요. 정치 5년 10년 뭐 정치 30년 몰라도 돼요. 지금의 정치를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주변 생활 정치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만 보면 돼요. 과거에 20, 30년 전에 정치 공부 안 하고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신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정치라면 옳고 그름만 따지면 됩니다. 이재명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봐. 에이펙에 그렇게 협상 잘하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뉴스 나와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왜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거? 이재명 대통령 비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고 하나는 상식적으로만 보면 돼요. 이게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만 보면 되잖아. 에? 말로는 누구나 다 이재명 대통령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 한 번만 해보라고 제발. 예. 자 최민희들 실드 치잖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최민희가 가방위원장으로 사퇴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최민희 지키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최민희가 끌어내리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이 어마무시해요. 중도들 다 떠나고 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최민희 같은 사람 가방위원장 계속 하겠다고 나 사퇴 안 할 건데 이러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안 좋잖아.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재명 지지자지만 최민희를 지키겠대. 이게 이율 배반 아니야. 이율 배반. 이재명 지지자면은 최민희를 버려야지. 날려야지.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를 올려주는 거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지. 말은 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새날처럼 최민희나 실드 치고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그러다가 이제 실드 칠 게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약속 대련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은 거짓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어차피 망하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실드 논리로 실드를 치니까 계속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그런 논리를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근데 예상했던 거예요. 정청래를 실드 치려면 그거밖에 없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어떻게 실드를 칠 건데? 그러면서 보면은 딴지랑 이런 게시판에 보면은 계속해서 정청래 실드 치고 최민희 실드 최민희 치고 실드 치고 정성호 지켜줘야 악마하고 된다. 심지어는 유동철 악마하고 막 공격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딴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재명을 위해서 이러는 거래. 나 엊그저께 나 무서워가지고 집에 갔는데 무서워 죽을 뻔했어. 딴지에 좌표 찍혔잖아. 제이컴퍼니 저 새끼는 이러면서 글이 올랐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면 진짜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얼토당치 않은 소리라고 앉았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정청래를 무조건 지켜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뭐 끝도 없어요. 왜냐면 저기 쟤네는 그러니까 니들 하던 대로 하는데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빼주세요.
무조건 오로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면서 하는 짓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등에다 칼 꼽는데 지금 동조하고 있는 놈들이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예.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털레반들도 마찬가지고 딴지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마. 그냥 투명하게 차라리 이식들처럼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 왜 자꾸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을 끼워 넣냐고. 그러면서 돈 벌어가면서 마치 정의로운 척 막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면서 계속 등에다 칼 꼽고 있잖아. 지금 니들이 하는 짓이 칼 꼽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새날은 저러다 망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망했어. 규모가 그렇게 커져서 확장했다가 저런 식으로 가면 누가 보냐고요. 중도층들을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의 역할은요. 중도 보수들을 끌고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진보라는 안에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워서 그럴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궁금하신 분들, 나는 잘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왜 잘할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확장을 시켜야지 되는 거지. 아니 안 그러면 저 안 돼요. 새날 같은 저런 프로를 보고 중도 입장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도 입장에서 보면 저 뭐야? 야, 저 미친놈들 아니냐? 제정신이야?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중도는 다 떠나요. 아니 최민희가 저지랄 하고 있는데 잘했다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 이 미친 것들 아니냐?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니야?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러니까 중도들이 떠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짜고 한 거네? 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소설도 아주 삼류 소설을 무슨 검사 새끼들도 아니고 똑같이 검사놈들처럼 소설을 쓰고 자빠져 있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봐야 되는데, 자, 유동철 우리 그 후보 있잖아요. 후보를 또 비하했던 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누구죠? 개장수. 네. 아까는 저기 새날에서 대통령을 지금 비하한 거고 네. 이번에는 개장수가 유동철 후보 일에 자, 대해서 잠깐만 보여주세요.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줄게요. 오늘 느닷없이 부산시당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경선과정에서 컷오프가 됐다라고 하면서 부당 컷오프라고 하면서 모든 언론이 친명 유동철 정청래에게 책임지라 반발 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컷오프 당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친명 인사들을 자른다 이거예요. 언론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청래 자기 정치한다. 그래서 친명 인사들을 날렸다.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면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요 유동철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자가 발전하는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당장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손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병폐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하면서 욕먹으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 사람들이 이재명 파리하면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벌써부터 줄 세고 있다. 그때가 지금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 위원장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부산 자, 저 보고 싫어가지고. 자,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잘못된 게 뭐예요? 야, 유동철은 부산시장 가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 자른 게 뭐가 문제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정청래의 공약이 뭡니까? 억울한 컷오프 없게끔 하기로 했고, 그치. 10월 20일 날도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억울한 컷오프 없게끔. 당대표라는 자가, 이거의 문제의 본질은 유동철을 부산 시민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억울한 컷오프가 없어야 되는데, 당대표 말대로. 당대표가 한 말을 지가 뒤집은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이게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 근데, 야, 인원이, 이 새끼가 몇 가지를 거짓말을 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면접 때 컷오프 시켰다. 인원이 4명이야. 많은 겁니까? 엄청 많았네. 4명이면은. 한 30분 후보가 4명인데 인원이 많아서 컷오프 시켰다. 그리고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될 사람이니까 컷오프 시켰다. 그거를 왜 니들이 결정을 해? 당원들이 결정해야지. 아니 근데 이게 억울한 컷오프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억울한 컷오프 없겠다고 지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긴 게 문제지, 이 등신아. 이걸 지금 논평이라고 하고 있냐, 개장수? 아유, 욕을 하지 말고. 자, 근데 유동철 이분이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신 분 아니었어요? 아니, 유동철 교수님은 네. 그 기본사회 네. 같이 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 기본사회잖아요. 네. 그걸 같이 하신 분이고
전국 혁신회의의 공동 대표세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쟤네가 혁신회의 사람들 혁신회의 없애라.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혁신회의를 여기가 친명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눈에 가시야. 예. 그런데 거기에 공동 대표란 말이야. 이게 문정복 의원인가? 네. 그 저번에 문정복 의원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었는데 성남인가? 거기서 그 누구지? 박찬대 의원이 시의원들 만나는 그때 후보 때 있었는데 문정복이 나와가지고 박찬대 의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대표 선거 때 근데 정청래 뽑아달라고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그 성남에 그 사건이 성남에서 이제 성남시 의원들하고 저기 모임 장소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제 거기 인사하기로 지지. 간 지지하기로 저기야. 하는 데였어요. 거기 갔는데 문정복이 먼저 와서 정청래 의원 해달라고 초를 쳐버린 거야 성남에서. 그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정복이. 나도- 야 이건 더 이상 이건 아니지. 여기 야. 정청래 모임 자리에 가서 박찬대 의원 저기 예를 들어 노정면 의원이 가서 야 박찬대 의원 저거 해줘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래서 그걸 제보를 받았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저도 그거 성남시 제보. 예. 의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예. 거기 문정복이 먼저 와가지고 박찬대 후보 오기 전에 와서 그러니까 저도 자기가 문정복 의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정청래를 뽑아주세요. 갔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벙쪄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저한테도 막 문자가 날라오는 거야. 이게 아니 시사급 빠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맞아. 다들 박찬대 저기 후보 응원 그 모임 저기 모임하는데 다들 모이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정복이 와서 저기 정청래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고. 나 사실 문정복 의원 되게 좋게 봤어요. 네. 우리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전당대회 할 때 같이 춤도 추고. 그러니까 아줌마 같고 네. 동네 아줌마 같고 막 네. 저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뭐 의원인지도 모르겠고 친근하고 이런 맞아요. 건 있어. 근데 야 저런 짓까지 하냐고. 그리고 이번에 이 면담을 받던 게 문정복 의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니 본인이 뭐 직명이라는 걸 팔고 다녔냐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변명을 한 게 뭐예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이해가 있다. 유동철 후보가. 그래서 컷오프했다. 근데 유동철 후보가 음주운전 한 거는요. 2003년인가 4년하고 2013년이에요. 2004년하고 2013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2018년 이번 당규에 뭐라고 들어갔냐면 2018년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걸린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 명확하게. 그럼 2004년하고 2013년이면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 거짓말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준수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유동철 후보 인터뷰를 먼저 합시다. 네,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만다 미디어입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들어가는데 네. 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자, 우선 그 후보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자, 네네. 억울한 컷오프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후보자를 검증을 하려면 뭐 정책이나 비전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어봤냐, 진위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인격 모독 승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소문을 왜 물어봅니까? 그 소문이 힘 있는 이제 뭐 그런 기관이라서 네. 그런 기관에서 유동철을 밀고 있다는 소문을 누가 퍼뜨리고 다닌다. 그 소문을 들어본 적 있냐? 네. 라는 질문을 한 거죠. 네. 아, 그런 질문. 자, 우선 이따가 면담 과정에서 또 그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 컷오프를 당하셔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먼저 어떻게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황에서 어쨌든 좀 정책이나 이런 질문보다는 뭐 네. 이제 이 부산에서 떠돈다라는 사실상 실체도 없는 소문을 근거로 계속 압박하는 뭐 네. 그런 질문들을 했고, 그리고 지역위원장은 제가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 검증이 총선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이 마치 모자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위원장 자격이 지금까지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시도당 위원장을 컷오프 시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억울한 거죠. 네. 후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데 몇 명이었나요, 후보가? 보면 4명이었습니다. 아, 4명이요? 네네. 아, 근데 4명인데 이게 경선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4명이면? 너무 많은가요? 이게 사고 지역 같은 경우는 3명까지가 경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저를 이제 컷오프 시키면 노기섭 의원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지난 우리 이제 이번에는 보궐이고, 네. 그 정규 당원대회 때는 우리 부산에서도 시당위원장 후보가 4명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4명이 다 경선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 인사인 유동철, 과연 그는 누구인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신에 대한 그 소견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인데 2014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정책 자문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기본소득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기본소득 공약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25년도에도 대선 캠프의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본사회 공약을 다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기본사회 설계자로 저를 이제 소개하면서 영입 인재를 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은 네. 말씀하세요.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이제 벗어나시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생겼는데 네. 이거 느끼시기에는 그 전과 지금과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잘 안 챙깁니다. 네. 넓게 사람을 쓰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고, 그래서 개파나 이런 것들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넓게 실력에 따라서 검증된 사람들을 다 쓰는 편인데, 지금 당 지도부는 좀 그 일부 우층 사람들을 주로 뭐 당직에 임명을 하거나 뭐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좀 간접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네. 우선은 저 정청래 당대표가 억울한 네.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네, 당대표 공약에 그게 넣었었거든요. 네네. 그 도대체 억울한 컷오프는 어떤 걸 얘기를 해야 억울한 컷오프인가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동철 후보 같은 경우 이게 진짜 억울한 컷오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컷오프 아닌가요, 이게? 이게 가장 억울한 컷오프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아니 주위 사람들은 다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당에서는 억울한 컷오프는 지방선거를 이야기를 한 거지 당내 경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로요? 예. 아니, 억울한 컷오프의 지역위원회 선거는 그거는 선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억울한 컷오프 없다라는 건 당원 주권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당원 주권 시대라는 것은 어떤 선거든지 간에 당원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건데, 아, 당연하죠. 이게 억울한 컷오프가 없다라고 공언한 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당대 선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또 당직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방송에서도 그러고. 야, 이게 근데 지금 그 지역위원장 선거가 부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지역위원장이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권한이 생기나요? 그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그다음 기초의원을 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시당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어쨌든 시당위원장이 그 좀 가까운 사람이 시당위원장이 되면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제가 그 아까 소문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네네. 들리는 소문에서는 부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싫어한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뭐 싫어한다기보다 이제 네. 부산은 지역적인 특성상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친문 그룹들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네. 강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수적으로 좀 적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지역적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큰 힘을 못 쓰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재명의 계파가 아닌 사람들은 왜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하고 그런 게 왜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요. 네.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에 관여해왔던 사람들이 있고 네. 이 관여해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유지하고 싶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자기랑 정치적인 이야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계파 정치가 아직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굴러온도를 치우고 싶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치우고 싶은 것까지는 아닌데 굴러온돌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네. 그렇게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정치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나랑 별로 친하지 않다.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배제시키고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럼 뭐하러 지역위원장이 있습니까? 당대표가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정치적인 이제 아주 고질적 병폐인데 이 고질적 병폐는 반드시 좀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후보님 일각에서는 그 우리 유동철 후보가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 영입 인재시잖아요. 네네. 일부러 그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가 공약에서 이야기한 억울한 컷오프는 절대 없게 하겠다라는 말까지 어겨가면서 영입 인재인 유동철 후보를 컷오프 시킨 건 친명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신호탄이라고 본다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 뭐 지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를 보면 정청래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들이 출마를 결국 하게 되고 선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좀 이슈가 되니까 혹시 그 당대표한테 직접 전화가 왔던 건가요? 자리 제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지난주 목요일 날 올라갔었는데 그때 조성래 사무총장 만나서 사과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러면 당내 경선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당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억울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달라. 그리고 당 대표 특보직을 주겠다. 그걸로 좀 같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당 대표 특보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한 자리여서 거절을 하고 좀 더 좀 책임 있는 이 사안을 좀 규명하고 책임지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직접 전화한 거는 이 사태를 막아달라는 거는 이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제가 기자회견 하러 갔을 때 마침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철 후보님 마지막으로 네네.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정말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마음껏 하셔도 되니까 말씀해 주시죠. 참 저거를 중심으로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유동철 후보님이. 네. 아니 어쨌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는 선포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셨고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까지도 당원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서 정말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정말 100년 정당 아주 오랫동안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컷오프 사태가 당원들의 꿈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당원들 중심으로 꿋꿋이 서 있는 정당, 당원들을 존경하고 당원들의 숨길을 아끼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이런 억울한 컷오프가 정말 없도록 제가 컷오프 실천단을 만들고 감시단을 만들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이 당원들이 누구나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뭔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유동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직접 들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계속 지선만 억울한 컷오프 없게 그러면 총선은 억울한 컷오프 있는 거냐 다음에 모든 선거가 억울한 컷오프가 없어야지 무슨 지선은 내년 지선은 억울한 컷오프 없고 올해 지역위원은 억울한 컷오프 있어도 되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지금 정청래한테 줄 서는 애들을 중심으로 정청래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어제도 제가 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전북 도지사를 이원택을 만들기 위해서 낙지파 이원택을 만들기 위해서 벌써부터 끼고 돌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자기한테 충성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중요 자리에 앉히려고 벌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원택 막아야 된다. 김관영은 애초에 걔는 일을 너무 못해서 날아가는 상황이고 이원택 정청래가 데리고 다니는 이원택 막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 하라고 그랬어요? 안호영 해야 된다고. 안호영. 예. 이원택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벌써부터 그러고 움직이고 있는 게 정청래예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유동철 후보 얘기만 하자고요. 이게 왜냐면 유동철 후보한테 또 피해가 줄 수도 있으니까 유동철 후보가 가장 지금 했던 얘기죠. 방금 얘기하신 그 억울한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한 컷오프가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되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기자회견 전에 전화가 왔고 그 전까지 전화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특보 자리를 주면서 좀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어쨌든 유동철 후보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자리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뭔가를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등한 기회를 줘야지. 그러니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랑 기회를 차단하는 거는 틀리는데 사실 그 정청래 후보가 억울한 컷오프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전해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런 수박들. 근데 어쨌든 정청래 입장이나 지금 민주 당직자들이 이건 컷오프가 억울한 컷오프가 아니다. 지선에나 그런 거 나가야지 그게 억울한 컷오프지. 당내 선거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민주당 맞나요 이거? 이 당직자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저번에 어디죠? 그 지방에서 민주당도 아닌 사람 영주 영주에서 박규환. 그 누가 당 대표랑 친한 사람 뽑아다가 선거 내보내고 그다음 지역위원장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민주당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정말 지방 같은데 그런 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그냥 예를 들어 당 대표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지방에서 말도 안 되는 짓 한 애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그걸 알았잖아? 가만히 안 놔둬요. 정청래도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어떻게 중립적인 선거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유동철 그 후보님한테 질문을 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억울한 것부터 절대 없게끔 하겠다고 해놓고 유동철 찐명인 유동철 후보에 대해를 컷오프 시키는 건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청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지우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모든 뭐 직책이나 무슨 자리를 주는 게 친명 인사들은 다 배제예요. 친명 인사들은 다 배제입니다. 오죽하면 가결파인 서삼석을 최고위원회에다 올리겠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재명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한몸처럼 움직이는 사람 다 배제시켜. 다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동철도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영입 민재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뭘 믿고? 딴지 믿고? 어준이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호탄이에요. 이게. 그 시사급발진님이 원래 그런 질문을 잘 합니다. 그런 질문 잘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대답 못 하실 거 알지만 그래도 원래 시사급발진 스타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쨌든 유동철 후보랑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더 뭐 심한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유동철 후보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억울하죠. 기회조차도 박탈하네 이거 지금.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고 뭐 당에 대해 뭘 요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뭔가 다시는 이런 일에 만들겠다. 저는 이게 가장 이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네, 물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되돌릴 수는 없겠죠. 이미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리가 유동철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우리 여러분들이 시민의 눈이 돼서 이 억울한 컷오프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청래가 무너지는 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이번 재판 방지법 이 두 사건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얹어지면 이제 정청래는 당 대표로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자,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정말 당내 선거에서 망정이지 지방 선거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진다. 그 당연히 민주당이 과연 지방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누구 하나의 그런 욕심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 선거 이겨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방 선거 때 보여준다면 누가 웃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웃지 않을까요? 어디다 다 그러니까 후보를 정청래 머릿속은 이거예요.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은 60%
거기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거고 계속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선거 이기는 거 이런 꼼수를 써서라도 자기 사람을 다 꼽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재명 사람이 아닌 난 본인한테 충성한 아까 전북의 이원택 같은 애들 충성하는 애들만 다 꼽으려고 하는 지금 속셈이에요. 계속 돌아 계속 그냥 당대표가 얼마나 시간이 많으신지 전국을 맨날 유람이야. 뭐 호남 특히 호남 같은데 계속 공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비대위 곧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대위는 11월쯤 그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이제 슬슬 이제 그런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대위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조국처럼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조국 오늘 비대위 사퇴했죠. 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역시나 출마.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이제 할 겁니다. 이준수 누구죠? 이준수는 누구인가? 네. 이 이야기가 3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당시는 진짜 말 그대로 윤건희 정권의 서슬 펄할 때 그 건희의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네. 이준수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제보자 X님에게 자료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보여줄 건데 이거 보여주기 전에 우선 광고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이거 화장실을 이렇게 가게 되네. 네, 그래서 광고 보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원래 화면 틀어주세요. PD님. 네. 지금 우리가 그 아만다 모를 만들었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처음으로 구룡포 과메기를 판매를 했는데 무려 50개를 판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많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또 뭐죠? 저 아구찜. 근데 너무 싸.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까 해서 먹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구찜하고 그다음에 과메기 판매하고 있는데 아구찜은 29,900원에 1 플러스 1입니다. 그다음에 과메기가 42,600원인가? 네, 45,900원. 35,900원. 그다음에 우리가 두피 모죽차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죽차 광고 틀어 주시고요. 그 제보자 X님 관련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틀어 주세요. 창함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약해지는 모발, 없어지는 모발이 걱정이라면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김건희가 A라는 사람과 뭐 한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면 특수관계로 보인다는 거거든. 그 특수관계가 뭘 것이냐. 그러면서 김건희가 무혐의 나오니까는 좋아가지고 축하 파티 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음주운전 왜 했어요? 경찰이 우르니까 내 지인이 축하할 그 김건희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근데 경찰은 지인이라고 한 거고. 네. 그러면 뭔 특수관계겠어? 같은 50대 남녀가 뭔 특수관계야? 뭔 특수관계냐? 거의 심정적으로는 부부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정당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터지겠지. 김건희 관련, 윤석열 관련 특검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점점 국민의힘은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A라는 사람과 뭐
이동형 여러분들 갑자기 이동형을 왜 틀어주나 하셨을 텐데 이게 우리 진보 유튜브 쪽의 문제들이에요. 이 이준수가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건희하고 뭐 수백 통 뭐 통화한 내역이 나와서 이준수는 김건희하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뭐 특별한 관계이지 않나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도가요 무려 3년 전에 제보자 X님이 다 취재를 해서 뉴탐사에서 다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서슬이 펄한 3년 전에. 근데 다들 무서워서 대형 유튜브들이 다들 무서워서 안 받았어요. 보도를 안 합니다. 추가 보도를 아무도 안 했어요. 뭐 레거시 미디어고 지랄이고 어디고 아무도 진짜 제보자 X님과 그 당시에는 더탐사였죠. 더탐사의 외로운 싸움을 했을 때 그때예요. 이거 벌써 3년 전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준수 얘기 나왔을 때 난 딱 제보자 X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제보자 X님이 한 거구나.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우연찮게 이준수가 왜 발견이 되냐면 이거 제보자 X님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거기서 주가 조작꾼 이희진을 만나서 이게 이야기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이 제보자 X님 얘기를 먼저 하고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진짜 장인수 이명수 기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장인수 기자가 자기가 2차 가고 그 룸 간 거 이거 다 누구 돈으로 갔었죠? 제보자 X님 카드로 쓰고 다니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보자 X를 사기꾼으로 몰았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법적 처벌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그 제보자 보호법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 처벌해야죠.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 제보자 X를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여태까지 취재했던 게 다 사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레기 호소인 그 우리 명수 삼촌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사기꾼 돈이나 갚아. 네가 취재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 기레기 호소인 그 이 부장을 또 막 응원하는 애들은 맞아. 제보자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맞아. 없어. 막 이지랄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기꾼이야, 사기꾼. 한 것도 없으면서 뭐 할 것처럼 하면서 아무것도 보도도 안 했어. 이지랄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서슬퍼런 3년 전에 가장 윤건희 정부의 핵심인 윤건희의 스모킹건을 보도했던 제보자 X와 유탐사였어요. 아시겠냐고. 그런 사람을 얼굴까지 까서 사기꾼이라고 매도를 하고 그딴 짓거리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진영 쪽에 기자라고 하는 장인수, 이명수 이런 애들이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도가 나갈 때쯤이 바로 장인수 기자랑 제보자 X랑 사이가 나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탐사의 그 강진구 기자에게 이런 제보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제보를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한 그런 뭔가를 맺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인수 기자가 어디죠? 그 어느 나라였죠? 내 이름이 또 갑자기 알마티. 저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그 장인수 기자와 싸웠던 그 왜 자기한테 제보를 안 주고 왜 뉴탐사한테 제보를 주냐.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뉴탐사보다는 누구 편이었죠? 개장수 편. 개장수와 열린 공감. 네. 그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제보자 X님이 구속되고 나서 이 누구야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얘네들도 그때 다 보도를 했어요.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은 이게 다 사기다. 그거는 자기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제보로 그렇게 농락당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준수 관련해서 얘네들 얘기 안 하나요? 다 하겠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할 수도 이게 있죠. 지금 가장 핫한 건데. 오, 야, 근데 정말 웃기잖아. 그 제보자 X님이 물론 이 자료를 다 그 유탐사에 그 당시 줬지만 네. 와, 이거
제보자 X님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거를 받은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래서 분석을 못 해가지고, 이거 분석은 2시간짜리로 가야 이거 돼. 분석 안 해도 돼요. 저 유탐사에서 다 한 방송이 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야만다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랍니까? 그 뉴탐사 보라고 하니까 이거 못 하래요. 아예 틀어주면 되지. 아, 뉴탐사를 왜 틉니까? 우리 아만다를 해야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뉴탐사 보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가 못하러 방송을 합니까? 우리가 근데 뉴탐사에서는 분석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제보자 X님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취재를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을걸요. 그래서 우선은 이준수 관련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한번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분 그거 아니고요. 컴퓨터 연결해 주셔야죠. 컴퓨터. 저 화면 좀 보이게 좀 해주세요. 저 줄이고 왜냐면은 그 시사급발진님 안 보이시거든요. 자, 이준수 관련 이게 2022년도에 아마 쓰신 거 맞죠? 이게 이준수 자본시장법 등 구속전력 사회 주가 조작구님 이희진과 축구 모임에서 알게 됨. 그러면서 2016 7월 8월에 이희진 관련 언론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자, 이준수가 접근하고 결론은 이런 거를 그 당시에 감옥에 가셨을 때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이 예. 지금 어떻게 그 얘네들이 움직였고 어떻게 알게 되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전부 다 그 메모를 하셨어요. 메모를 네. 전부 다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이준수 관련돼서 얘가 어떻게 알게 됐고 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건데. 자, 두 번째 파일 보여드릴게요. 자, 김건희 NSN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주가 조작 방식과 재료. 이것도 제보자 X님이 다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시냐면 지인 4명과 함께 뭐 NSN 뭐 구 A모션을 인수한 이후 주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결론은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사진, 이 제보자한테 받은 사진일 거예요. 이것으로 자본시장법 풍문에 의한 위계, 한동희 교수 프로필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남부지검 뭐 금조 2부에서 사건 인지 뭘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뭐 개미 투자들에게 어떻게 시점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일봉 차트가 뭐 어떻게 됐고 이런 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 주가 조작에 누가 나오냐? 이제 이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준수가 대포 통장을 어떻게 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트에 다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금강원도 인지를 했고 그리고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6, 2017년이 박근혜 때인가요? 그쵸? 2018년. 아니죠. 저기 17년 때 저기 문재인 때지 문재인.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조작이니까 박근혜가 17년에 16년하고 네, 잘렸나요? 17년 초에. 그러면 어쨌든 박근혜에서 문재인 정부로 갈 때쯤 12년. 그러니까 17년부터 시작이. 자, 그러면 어쨌든 박근혜가 그럴 때 정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부지검 뭐 2부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넘겼는데 이게 일기장에도 이렇게 다 내용이 다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준수가 핸드폰 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랑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준수가 40대 중반이고 어떻게 대포폰을 쓰고 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뉴탐사에서 이거를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잖아요. 완전히 위험한 거고 유탐사가 왜 계속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기로에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에 이준수가 껴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지금 뭐냐면 이때 수사가 원래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뭉갰죠. 뭉개가지고 지금 결론은 윤석열 김건희가 이런 게 나온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다 보면은 결론은 저희 틀어주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특검에서
핸드폰을 갖고 와가지고 포렌식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이게 나오기 나온 시작하는 거예요. 거고. 네. 예. 그 이거 이제 수사가 들어갈까요? 이제는 수사가 명확하게 네.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검찰들이 다 뭉갠 거고. 네. 여기 댓글들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댓글 좀 사건 보여주세요. 관련해서 저기 유탐사를 봐야 된다는 거 이거를 분석을 그때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보자 X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료만 가지고. 그때는 제보자 X님이 다 분석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건을 하는데 제보자 X님이 어떤 노고를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언행을 조심합니까? 내 방송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뭘 잘못된 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탐사 방송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그걸 막아야 되는 거는 암한데서 당연한 거지. 그걸 뭘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여주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해준다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서로 오류가 있어서 얘기한 것 같다. 그것 같다. 뭘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있어요. 그 암한다 하지 말고 그 유탐사 방송 보여주면서 방송 보라고 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만하세요 이제. 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를 유탐사에서 얘기를 하고 뭘 해도 결론은 수사가 다 막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사가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검찰 공화국이었고, 그쵸? 건의의 나라였어요. 건의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자료들이 다 나왔어도 불구하고 다 뭉개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건, 진짜 스모킹 건인 사건, 이런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이 다 뭉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튜브들도 다른 유튜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레기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까 이동영 나와서 뭐 편안하게 지금이나 뭐 이준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다 외면했어. 다 겁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뉴탐사 강진구 기자만 이거를 맡아서 제보자 X랑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태까지 구속될 뻔한 적도 2번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갑자기 뉴스가 나왔잖아. SBS에서. 그러니까 3년 만에 그걸 다시 찾아봤어. 봉인 해제된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또 뉴탐사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더탐사에서 그때는 방송했어. 더탐사고. 근데 지금 더탐사가 어떻게 보면 열린 공감, 그죠? 걔네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방송을 하지 못하는데 결론은 그때 왜 안 도와줬냐 이거야. 중요한 거는 그때는 그거 기사도 하나 안 썼잖아요. 언론들이. 아예 안 나왔다니까 아예. 지금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아마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지금이야 이제 서로 야 공유 좀 하자 나눠줘라 막 맞아.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말 그때 당시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도를 한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근데 지금에 와서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사기꾼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진영에 잔뜩 있으니 그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안 그렇죠.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보자 X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세력조차도 이 보도를 받아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도를 받아 쓸 수밖에 없지. 아니 왜냐면- 근데 제보자 X가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일단 개소리를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를 다 한 사람이 제보자 X니까 이거 말고도 이거에 준하는 보도들이 나온 게 몇 가지인데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오해 소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뭐 제보자 X가 했냐, 뉴탐사가 했냐, 그걸로 누가 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아만다 방송에서는 우리가 아만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보자 X가 제보를 줬고 그거를 받아서 한 뉴탐사도 엄청 잘한 거죠. 누가 먼저 했냐, 그걸 왜 그거는 자꾸 얘기를 그 당시에는 보도를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상황이었을 때고 네. 그거를 진짜 캔 제보자 X도 대단하고 그걸 보도를 한 뉴탐사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거를 뭐 제보자 X님이 더 잘했다, 뉴탐사가 더 잘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제보자 X님한테 우리가 이걸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을 하고 분석을 못한다. 할 수 있어. 못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아니 제보자 X님이 계셔야 가능한 그러니까 메일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안 돼. 지금 있는 걸로 그 다른 또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는 다른 건이 있는데 우리가 자세한 걸 받았으니까 그걸 조금 더 한번 분석을 좀 해봐가지고 혹시나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제보자 X님한테 받은 제보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또 엄청 또 큰 건을 네. 이것도 다 제보자 X님이 다 해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니까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보도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보도인지는 절대 저희가 말할 수 없는 보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네. 거고. 예.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엄청 바빠질 건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나왔어요. 네. 반등했어 드디어. 60.3%. 60.3%. 네. 와, 드디어 60% 근데 60% 넘었네. 아니 저는 네. 분명히 에이펙 끝나면 원래 한 폭등에서 한 70% 나와야 된다라고 그쵸, 70% 넘어야죠. 70%는 나와야 돼요. 아니 저기 어디야 그 꽃은 거의 69해서 70에 가깝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꽃은 뭐 그렇게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꽃에선 70% 넘었어요? 69.69. 69. 네. 근데 이렇게 영혼을 갈아 넣고 하신 분이에요. 국익만을 위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60.3%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60%면 높은 거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높은 게 아니야. 왜? 하신 성과에 비해서. 우리가 뭐 월드컵 나가서 막 진짜 막 잘했는데 갑자기 뭐 16강 탈락하고 이러면 잘만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 성과가 나와서. 아니 이렇게 잘하셨는데 60.3%예요. 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문재인 같았으면 80% 나왔다고. 왜? 얼마나 빨아줬겠어. 얼마나. 이게 언론의 문제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이 발목을 지금 대통령의 발목을 가장 심하게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 아까도 계속 문제거리를 만들잖아. 문제거리를. 그리고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는요. 중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아무리 대통령이 잘하셔도 쟤네가 야 거봐라 저렇게 뭐 잘하고 하는 게 다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걸로 묻힌다니까. 이걸로 묻혀요.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한 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이런 것처럼 비춰진다고. 거기다가 에이펙 전에 최민희가 얼마나 내로남불을 쩔게 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다 또 빼먹었습니까? 대통령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지지율이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근데 최민희 사과문 올렸나? 그거 끝나면은 그 SNS에다가 뭐 한다 그랬었는데. 아직도 안 올렸어요? 사퇴만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더 문제야. 사퇴 안 한다고 뻔뻔하게 사퇴를 안 한대. 네. 근데 당 대표도 아무 말이 없어. 아니 사퇴를 하든 말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자기가 그 국정감사 끝나면 SNS에 별도로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기로 했는데 없네. 있나? 3일 전에 올린 게 눈에가 싶으면 이거 뭐야?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자기가 뭐 잘못해도 그냥 분위기만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가 잘못해서 지들끼리 뭐 안 좋은 결과 갖고 오는 건 나는 신경 안 써요. 지들 뭐 잘못해서 다음에 뭐 재선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똥볼을 차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게 열이 받는 거예요, 저는. 그쵸. 왜 진짜 70% 이상 나와야 되는 지지율을 왜 60에서 왜 끊어먹냐 이거지. 이 대통령 잘못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 얘네가. 언제 대통령이 재판 그거에 대해서 재판중지법 언제 하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70% 정도 이상 가야 되는데 이게 60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핵 추진 잠수함 하나만 했어도 예를 들어 그럼. 하나만 했어도 네. 70% 나와야 돼. 왜 보수 애들이 대거 등을 돌려버리거든 이쪽으로. 예? 야, 진짜 안보를 아는 대통령이네 하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문재인 80% 올랐을 때 언제야? 평창 가고 김정은 뭐 해서 정상회담 할 때 막 난리 났었잖아. 아니 윤석열도 해외 갔다 오면 한 5% 10%씩 올라갔었어. 성렬에도 5% 올리지. 성열이 5% 올랐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안 오르냐고요? 안 오를 수가 없어. 게다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 이 3,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000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엄청 잘 아니 되고 이제 있는 딱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주다 핵 추진 잠수함에 네. 2000대에 맴돌고 있던 코스피가 4000이 됐어. 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지지율 70%가 안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안 되죠, 이거는. 이게 말이 돼요? 70%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가 주식하는 사람이 1,500만이에요. 1,500만. 1,500만이면 우리가 투표자가 한 4천만 정도 되잖아. 애들은 투표 안 하니까. 몇 프로에 얘네들 적극적으로 저기 지지하지. 지지 안 하는 게 미친놈들이지. 자기 재산 증식을 시켜주고 있는데 잘한다고 안 하면 뭐 망하라고 하면 돈도 날라가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지지율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재명이 형, 재명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아내들은 재명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그러니까 SK 하이닉이나 삼성전자나 우량주만 너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전체가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 우량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잘하는데도 그 밑에 있는 주식들도 이제 덩달아 같이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주가가 한 곳이 올랐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기업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모든 주식들이 조금 더 고평가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나는 오늘 정도는 4,500 갈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 5천 가기 좀 힘들 것 내가 같아.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달. 12월 달까지 5천 지금 나는 바라본다고. 이번 달 안에 5천, 이번 달에 5천 5천. 생각했잖아. 그렇게까지 안 오른다. 왜냐하면 오르면은 좀 또 빠졌다가 빠지는 조정면 했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면 했다가 올라가지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어. 그거는 저녁 소개 한번 내기 한번 하시죠. 나 이번 달, 12월 난 달. 다음 달. 다음 달. 예. 오케이.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케이. 조정장이 항상 있다니까. 그럼 언제 사놔야 돼? 지금인가?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네. 진짜 늦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돈이 없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아니 내가 저기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계속 네. 저기 주식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나도 남들한테 다 그랬어요. 그때 산 사람들 진짜 지금 뭐 소고기 사 먹고 있지. 세상 끝까지는 식은님 말 막 믿고 질렀음. 질렀대요. 잘하셨어요. 네. 네. 하여튼 계속 오르는 건 비정상이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오르고 싶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사실 뭐냐면 야 3천도 와 이랬는데 4천을 넘었으니까 다 겁나는 거야 사실. 겁나죠 당연히. 근데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언론에서는 붕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게 계속 오르니까 언론도 까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근데 사실상 지금 4천도 깔 수가 없어요. 2,600대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는데 4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 지금 국민연금 200조를 벌어줬으면 이런 대통령이 어딨냐. 네.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해놓은 성과들 봐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세상 천지에. 근데 지지율이 나는 60%라는 게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아프시잖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영혼을 갈아놓을 정도로 그쵸. 일을 하시고 지금 하루 지금 몸살 때문에 쉬시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알아준다는 게 향단이랑 정청래랑 대통령 지지율 까먹으니까 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 원래도 정청래나 향단이한테 짜증이 났는데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지율 볼 때마다. 아니 맨 처음에 지지율 63%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50 몇 프로였지. 예. 그 제일 높았을 때가 63%, 60% 정도. 63%인가로 예, 예. 기억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떨어져 있어. 그 계속 떨어뜨렸잖아. 계속 누가 떨어뜨려? 민주당이 떨어뜨려. 민주당이 누가 떨어뜨렸잖아. 내가 떨어뜨려? 이 상황에서 63%도 대단하긴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취임 날부터 계속 지금 쉼없이 열심히 일만 하시잖아. 왜 떨어지냐고 왜? 아 JJ이 이제 청래 잘한다. 이씨 이 찍들이 정청래 엄청 좋아한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사실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김성수 평론가께서 오늘 하나 홈런 터뜨렸어요. 네. 이번 아까 그 유동철 그리고 정청래의 사실 지금 정청래 집권 이후에 강정기 이후에 김성수 PD도 채널에서 다 잘렸어. 예. 아 원래 패널로 나가셨던 거였어요? 옛날에는 진짜 패널 그 저기 TV만 틀면 나왔던 게 김성수 평론가고, 예, 진짜 그 쌍벽을 이뤘지. 그 누구야 막 오토바이 타고 최영일 평론가랑 진짜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이 다녔다가 이제 그 죽었어요. 쭉 죽다가 이제 좀 다시 살려고 했는데 네. 정청래 강정기가 딱 되면서 너 스픽스 출연 금지. 원래 거기 MC 하기로 했는데 야 너 출연시키면 안 돼. 그래서 잘렸잖아 바로. 아 스픽스에서? 예.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다가 처음 이번에 네. 뉴스토마토에서 섭외가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내일 뉴스토마토 나간다고. 아 그래요? 잘 됐네. 네. 그랬더니 이를 갈고 나간 거야. 근데 홈런을 날렸어 김성수. 와 김성수 PD가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홈런을 친 거예요. 거기 댓글들을 쫙 봤거든. 댓글들도 거기 그렇게 안 달리는데 1000개가 넘게 달려. 1000 몇백 개가 댓글이 달린 거야. 근데 물론 뭐 털레반 애들 그 와서 뭐 욕한 거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야 정청래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하면서 정청래에 대해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너무 잘했더라고. 근데 물론 제 마음엔 조금 안 든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잖아. 근데 너무 잘한 거야.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심각하구나. 김성수를 데려다 썼다는 데가 의미가 있다. 그것도 의미 있고.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는 어쨌든 거기는 언론사를 표명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작은 언론사에서도 근데 원래 거기서 정청래 민주당 잘 안 까던데. 그러니까. 저도 원래 스픽스를 출연을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거기 대표가 시사급발진은 이 시각 너무 좋고 이 비판하는 지점이 너무 좋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 그래서 나도 이제 고정인가 보다 했지. 그랬더니 바로 잘렸어? 거기에서 한 번도 못 나갔어? 돼지 김용민이랑 아니 몇 번 나갔어. 나갔어요? 그런데 박진영 그 있잖아. 박진영이랑 저거 김용민? 그쪽 애들이 네. 시사급발진 계속 시키면 자기네들이 다 그만둔다 그래갖고 그래서 못 나갔어요. 1년 넘게 못 나가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런 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들한테 납작 엇그리고 지들한테 조아리고 지들 손을 잡아야 네. 키워주고 자기네들한테 반하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저것들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얘네들 예전에는 막 광고 들어가면 그 광고주 전화해가지고 막 못 팔게. 그렇죠.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야. 참 하여튼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스픽스 같은데 나가야 돼요. 나나 김성수 뭐 제이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본진을 털어야지. 본진을 그냥 계속 저대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쥐들끼리 뭐 박진영 같은 놈 최광욱 김용민 막 이런 애들 쥐들끼리 다 거기서 여론 형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본진을 털어야지. 여기 나가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거 바꿔놔야지. 우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번 나갈까? 부르면 나가지. 야 박시영 왜 아직도 안 부르는 거야? 박시영 좀 불러봐. 내가 나가준다고 박시영 TV. 나 진짜 아니, 뭐 근데- 돈 줘야 돼? 정치 컨설팅비 주면 출연시킬 거야?
저기 3천만 원만 줘봐. 내가 저기 출마한다고 하고 박시영한테 정치 컨설팅 맡기고 뉴스공장도 나가고 저기 박시영도 나가고 새날도 나가고 싹 다 이번에 내가 본진들 다 털어버릴 테니까 아주. 근데 궁금하다. 3천만 원 주면 정치 컨설팅 해줄까? 아이 뭐 내가 나간다는데 왜 내 돈은 더러워? 안 해주겠지. 아니 해주겠지. 3천이 아니라 3억을 들고 온다 그래도 안 해주지.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어디 정해봐 지역 어디. 당신은 어디로 가? 아니 이 동네에 가서 관악구청장. 차마 여기 구로구청장은 내가 나갔었고. 야 그리고 관악구청장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으로 가서 어디로 비례로 해주겠다 이런 건가? 아니야 저기 아예 그 지선은 조국당 애들 조당 애들도 그 후보 내는데 비례가 없지. 지선은 다 저기 그 이제 뭐 어디 구청장 시장 이런 거 나오겠죠.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애들아 쿠팡 가자 개그맨인가? 아이씨 유지태다 유지태 이씨. 자, 아예 계속 모죽차 바르고 나서 그다음에 머리 한번 삭발한 다음에 다시 지금 머리 잘하고 있잖아요. 점점 스타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달에 모자를 벗으려고 모죽차를 열심히 뿌려야 되니까. 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빅스피커가 우린 좀 모자르잖아요.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그러니까 쟤네들을 이게 희한해요. 그 우리 쪽 저를 구독하는 사람은 제이도 구독하고 김성수도 구독하고 뭐 최한호도 구독하고 유탐수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거 정청래가 어떤지 최민희가 어쩐지 문재인이 어떤지를 다 알아. 우리 구독자는 다 알아. 근데 저쪽 새날 뭐 박시영 그 뭐 어준이 이쪽 털레반 뭐 얘네들은요 전혀 몰라요. 돌아가는 상황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정청래 잘하고 있고 최민희 지켜야 되고 이러고 있다니까.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섞이게끔 못하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해서 본진 털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본진 털러 가야죠. 근데 본진 우리가 안 가도 털잖아. 가끔 나오고.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중동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네. TV조선의 패널로 내가 나가는 거지. 본진 털러 가는 거지. TV조선의 패널로 나가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TV조선 채널 A 한영, MBN드 한영. 그것보다 아만다를 빨리 100만 만드는 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그 MBN 불러주면 내가 나가서 얘기해야지. 저는요 정청래가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도와주기가 싫어요. 이러고 나와야지 나도. 건방진 대학교 나와가지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 막 싫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MBN 불러주면 내가 그거 외치다 들어오고 싶은데. 자 그런데 아까 또 얘기했지만 조국이 비대위 드디어 사퇴를 하고 난 조국이 비대위 사퇴한다는 이 뉴스 나온 것도 너무 웃겨. 하든가 말든가. 솔직히 이거 다루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꾸 조국이 요즘에 서울시장 깐족거리잖아. 서울시장 아니 2% 나오는 지지율 2% 나오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었다 이제 사퇴하고 다시 이제 당대표 다시 하겠다는데 이거 연습하는 건가? 아니 나는 아무리 얘네가 조작을 해도 당 지지율이 2%예요. 네. 예? 예를 들어 2% 나오는 정당이 어딥니까? 뭐 정의당이나 정의당? 진보당 이런 데가 한 1, 2% 나온단 말이야 전에. 네. 심상정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심상정이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0. 몇 프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1% 나와. 근데 10몇 프로가 나와. 이거 누가 조작하는 거? 어떻게 조작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은요 민주당도 아닌데 민주당 그 같은 뭐 박주민 민주당 집어넣어서 같이 조사하고 있어. 뭐야 도대체? 누가 조사하는 거야 이거? 털보. 누구를 위한 주소입니까 이거? 털보.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 지지율 나오는 정당에서요 거기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그것도 서울에서 10몇 프로가 어떻게 나오냐고. 나 진짜 자 우선은 일단은 조국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은 국회의원 아니잖아. 맞지? 조국 그때 감옥 갈 때 다른 순번이 이제 비례 후보. 비례는 빠지면 네, 다음 길순번이 후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12명. 한동훈 같은 존재지. 12명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같은 존재. 근데 여기서 비대위를 하고 이제 조만간 또 한 명 빠지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못 들어옵니다. 그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건 법으로 못 들어가야 돼 있어요? 비례 승계 안 돼. 왠지- 얘는 빠진 애는 비례 승계 뒤로 계속 뒤로 앞에 계속- 빠지면 뒤에가 들어오고 아니 또 계속 뒷분으로 갈 수 있잖아. 뒷번으로 다시 줄 있어. 그 예를 들어서 24명이 있어. 안 돼. 그 24명째 끝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법을 바꾸면 돼. 법을 바꾸면 가요. 그 1번이 될 때까지 다 자르는 거야. 자, 근데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와요? 당 지지율이? 그것도 대단한 거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조국이 기록세였어. 12명이나 있는 저기 당이 네. 개혁신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와. 개혁신당은 2명인가? 국회의원이? 3명인가? 2명인가 3명. 하여튼 그 새끼들도 잘 모르겠어요. 젓가락이니까 2명 아닐까? 숟가락까지 있어서 3명인가? 하여튼 개혁신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유일한 정당. 네. 당 의원이 12명이에요. 네. 국가 보조금도 많이 받아 12명이라. 근데 2-3명이 있는 정당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와요. 이건 진짜 기록세였다니까 조국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 아직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혹시 아직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쇄빙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직도 있어? 내가 봐서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나마 요즘에 네. 조국 빠는 애들이 별로 안 보여. 전에 조국 뭐 얘기하면 막 와서 부들부들 막 하던 애들 엄청 많았거든. 근데 확실히 털레반 애들도 조국을 좀 포기하는 느낌? 별로 부글거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 얘 지금 정청래 살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벅찬 거지. 최민희도 지켜야지. 정청래도 지켜야지. 얘네는 무슨 옛날에 다 보디가드 출신들이야. 뭐 이렇게 털레반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많아. 문재인도 지켜, 김어준도 지켜, 최강욱도 지켜. 최강욱도 지켜야 되고, 아주 이제 뭐 장인수도 지켜야 되고, 이명수도 지켜야 된대. 와, 이 털레반들, 야, 니네 뭐 옛날에 고구려 시대 장수들로 태어나냐? 안시성 니네가 성주야? 맨날 지키기는 미래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지킨대. 아주 그냥 지킬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딱 한 명. 이재명 대통령만 지키면 되는데 얘네는 아주 그냥 곳곳이 지뢰밭이야. 다 지켜야 돼 다. 맞아요. 이게 정말 계속해서 지키기만 하는데 근데 지키지도 못해. 맨날 지키지도 못해. 정봉주 지켰냐고.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 놓고 바보 만든 건 네가 아니야? 아직도 다시 정봉주를 지키자는 운동이 일고 있잖아. 진짜요? 털레반 애들 정봉주 때도 그러더니 저 새끼 우리가 그때도 정봉주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켜갖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럼 정봉주 서울시장 또 나오는 거야? 몰라요. 뭘로 나올지. 지키면은 서울시장 정봉주 서울시장 나오고 최강욱 법무부 장관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얘네 털레반 애들의 꿈은 조국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정봉주, 법무부 장관 최강욱, 뭐 등등 그 과방위원장 장인수, 이문정은 또 어디 두고? KBS 사장 이명수, KBS 사장. 와 대박이다. 뭐 이런 거지. 얘네는 다음 차기 대통령 정청래, 네. 뭐 대법원장 김어준. 네. 얘네의 소망은 그 생각은 항상 그래요. 영원히 진짜. 영원히 지키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못 지켜 결론은. 그러니까 얘네 다 안시성 출신이라니까. 안시성. 자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윤석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끝내자고요. 윤석열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쳐놨냐면 친일파 토지를 그냥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조용히 해먹은 게 네. 성렬이가 원래 성렬이가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환수를 했어 정부에서. 환수했던 친일파 도에 다시 줘. 왜? 친일파 자설한테 다시 줘. 환수를 했는데 그렇게 뺏기가 힘들어요. 왜냐 나베 같은 애들이 판사로 있을 때 못 뺏게 막 그 판결을 그렇게 했거든. 친일파 재산 못 뺏게. 왜? 지들도 친일파 후손들이기 때문에. 근데 힘들게 뺏어도 다시 돌려줘. 그리고 멀쩡한 정부 자산이야. 야 덤핑. 야 100억짜리인데 오늘만 택배세 50억 해줄게.
야. 이지라를 2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근데 2년 반뿐만이 아니라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밑에 놈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밝혀낼 수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그래 이거네. 그 중고차 시장 가면은 허위 매물 있잖아. 근데 허위 매물이 아니라 진짜 매물이었어. 그 예를 들어서 시세가 1억인데 3천만 원짜리 있어. 그 정부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근데 3천만 원에 판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팔았다고. 당장 그 허위 매물은 사기를 당하잖아. 근데 다른 애들은 허위 매물을 올리잖아. 근데 얘네는 진짜 허위 매물로 싸게 판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거- 팔아도 7천만 원 이득 보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원래는 금방 한 방에 다 팔릴 뻔했는데 야 100억짜리를 갑자기 50억에 준다니까 사람들이 뭐 30억에 주고 막 이러니까 안 믿은 거지 처음에. 처음에 안 믿은 거지. 야 설마 야 100억짜리인데 뭐 10억에 준다 20억에 안 믿은 거야 처음에. 만약에 이게 진짜인 줄 사람들 알았으면 다 샀을 거 아니야 벌써.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덜 팔린 거야. 그나마 그래서 덜 팔리게 됐다. 진짜 거지 같은 나라 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재판 받는 거 보면 윤석열이 진짜 어떤 인간인지 딱 보여요.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제보자 X님이 얘기하신 그 취재 같은 거 이준수,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성열 대표도 거기에 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평택항, 그것도 네, 도이치모터스랑 뭔가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빨리 거기다 삼부토건. 그쵸. 이런 거 빨리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증거는 다 있어요. 증거를 다 찾아놔서 입에다 쳐놨는데도 그거를 뱉어버리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빨리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제보자 X님이 좀 안전하게 한국에서 좀 사실 수 있도록 그 좀 보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보자 X님이 좀 멘탈이 이번에 많이 좀 나가셔서 네. 그것만 좀 되시면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예. 지금은 솔직히 만약에 본인 같으면 진짜 몇 년이에요. 한 7년 정도를 목숨 걸고 싸웠어. 예, 진짜 목숨 걸고 싸웠고 돈도 못 벌고 목숨 걸고 싸웠고 뭐 그렇다고 막 무슨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인기가 생긴 것도 아니야. 예? 아무것도 없어. 진짜 금전적으로 힘든 것도 본인이 다 버텨가면서 목숨 걸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어. 예? 해서 해방을 딱 맞았어요. 해방이 됐어. 근데 노독술 같은 새끼가 와갖고 싸대기 때리는 상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는 뭐가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회의감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회의감이 들잖아요. 남은 거는 뭐 진짜 자 어쨌든 이번에 이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준수 사건 때문에 또 제보자 X님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가짜뉴스 얘기하고 그 제보자 X님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이게 어떻게 사기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되고. 명수 삼촌은 내가 가만 안 놔둬. 넌 기다려. 그 제보자 선생님 들어오면 너는 진짜 고소를 그냥 내가 고소장 접수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고소 걔 변호사 또 이재일 나오는 거야. 야 진짜 가만 못 놔두겠어. 너는 너 같은 놈들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보자 X님이 이제 조만간 오시게 되면 지금 사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보자 X님이 직접적인 고소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명수는 오히려 윤석열 때 감옥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거 얘기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뭐 제보자 X님 또 장인수 이런 얘기를 니네가 왜 하냐, 막 그러면 쓸데없는 거 왜 하냐 이런 얘기도 듣고 아니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으면 그랬는데 아직도 이명수 빨면서 아유 우리 정의로운 기자님. 야 근데 나 진짜 이명수 빠른 애들한테 물어보자. 요즘 기레기들은 저기 먹방하는 게 요즘 기레기들이 하는 짓이냐? 야 찌양 찾아가 명수 삼촌 찌양 찾아가 찌양 제자로 받아달라 그래. 그렇게 주구장창 먹방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뭐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냐?
찌양 찾아가라니까 좀 키워달라고. 왜 여기에서 껄떡대? 아 진짜. 씨. 원래 유튜브 할 때부터 먹방 하려고 그랬어. 나한테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그거. 자, 근데 결론은 아니 기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먹방만 하는 건 아니지. 이명수의 휴먼 스토리잖아. 휴먼. 먹방 스토리지 그게 어떻게 휴먼 스토리야? 찌양도 안 받아줘요. 아.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먹방만 하면 돼. 상관없어. 근데 괜히 막 이런 거에 좀 먹사니즘인가 그걸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보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앞으로 또 지금 탐사보도 할 게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만다 미디어가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지금 사실 우리 둘이서 다 해야 되잖아. 둘이서 둘이서 막 어디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가야 되고 이제 또 하와이도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잘하면 또 박수 쳐주시고 또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앞으로 아만다 미디어는 계속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38,000명 됐나요? 38,000명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어요? 38,000명 되기가 이렇게 힘든가? 야 그리고 저 오로라 뭐 시끄럽고 방송 차분히 해라. 네. 야 솔직히 너 저기 아까 저기 안시성 안 재밌었냐? 재밌었는데? 38,000명 돼서. 드디어. 드디어 30명 돌파. 야 오늘 지금 계속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더 부족한 거 채우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좀 이따 오늘 우리 회의가 있구나. 오늘 회의 있어요. 방송을 또 네. 못. 자 아만다 미디어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금요일 맞죠? 네 금요일 맞습니다. 네, 광고 틀어주세요. 나 또한 대한마존의 전사 빽빽한 밀림의 숲 아마존 그립다 굵디 굵은 대나무 숲 울창함이 그립다 다시 올 수 없는 나의 옛날이여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약해지는 모발 없어지는 모발이 걱정이라면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 탈모 해방 모죽차 먹지 말고 뿌리세요 효과 만점 모죽차